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리콜, 그리고 차량 업데이트, 그리고 실제로 주행거리도 좀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이게 미국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기를 배터리는 각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차량 정보가 좀 바뀌었거든요. 모델 3가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는 스탠다드 레인지가 아니라 이제 레어 힐 드라이브로 명칭도 바뀌고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정황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리콜이죠. 리콜이 있었습니다. 진짜 리콜이 있고, 이제는 이런 리콜은 그냥 리콜이죠. 이거 사실 소식 제가 전했습니다. FSD 베타 소프트웨어 에러로 롤백 한다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정식으로 보니까 테슬라가 NHTSA에 이걸 파일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했던 얘기인데, 혹시 이런, 약간 좀 낭비되는 일을 왜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별 의미도 없는 일을, 사실 이제 리콜이 아니죠. 테슬라 차량들은 OTA가 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다 리콜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FSD 베타에 주로 관련된 거라서 저는 해당 사항도 없는데, 여튼 집에서 OTA로 다 업데이트 되는 마당에 이걸 왜 하나 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NHTSA에 대한 이런 조사, 압박?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류를 위한, 어떤 형식을 위한, 포맷을 위한, NHTSA에 좀 대항하기 위한 지금 조짐이 테슬라를 지금 압박하려는 거는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런 세이프티 어드바이저를 완전히 반 테슬라로 앉혀놓는다라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제재를 못하니까 지금 NHTSA도 약간 꼬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싸움과 대비를 위해서 정식으로 이걸 파일링을 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지만 집에서 편안히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진짜 리콜도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 서스펜션 이슈.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가 진짜 밑에 하중이 세다 보니까, 근데 모든 차가 3랑 Y의 모든 차가 서스펜션 이슈에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참 테슬라답게 앉으셔서 편히 앱으로 이제 연락을 받으시거나, 아마 따로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이 서스펜션 볼 조인트를 이제 조이는 그런 작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리콜이고요. 근데 한 3,0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마 연락을 받으시면 꼭 가셔서 서비스 센터에서 받길 권합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2대 다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체감이 안 되는데, 진짜 리콜과 가짜 리콜이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정식 리콜인데, 여튼 참 테슬라 기준에서는 가짜 리콜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이런 싸움을 대비하느라고 지금 일부러 파일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서류 작업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전기차의 최악의 시즌입니다. 몸소 이미 겨울을 2번 겪어서 3번째죠. 전기차로 겨울 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팍팍팍팍 내려가기 때문에, 특히나 아마 제 모델 Y는 좀 그나마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힙펌프의 위력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3는 내려가는 게 좀 역시 그건 2019년형이었으니까요. 확실히 좀 더 뒷 모델로 갈수록 발전된 거를 저 역시도 몸소 체감합니다. 다 좋은데 겨울에 전비 떨어지는 거는 좀 세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3가 좀 그렇다. Y 정도까지는 힙펌프 다른 차량들은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기차는 겨울에 이제 최악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차가 얼려 있는 걸 이제 원격으로 좀 더 따뜻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콜드 웨더 임프루먼트가 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는 트래픽 에어 크루즈 컨트롤이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최근에 체감한 거는 이머전시 비에클이 있으면 메시지가 뜨면서 이거를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그런 상황을 또 제가 재현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체감하기는 이런 경찰차나 어떤 응급차가 오면은 속도를 자동으로 그걸 인식해서 줄이는 걸 제가 요즘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차가 있다. 똑똑하다라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 외에 크루즈 컨트롤, 뭐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까지 이제 탑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프레시된 모델 S랑 X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모델 S가 새로 변경된 S가 엄청 조용하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소음을 차폐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무, 인슐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노후화되면서 사운드 프루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요즘 필수인데, 심지어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도 요즘은 이제 아주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노이즈에 반대되는 페이즈로 파형을 생성시켜서 그거를 상쇄시켜버려서 소리를 다운시키는 건데,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컨트롤이 되면 아마 지구상 가장 최강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해주지 않을까, 차량 내에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받아보면 이런 것도 상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량 스펙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러니 매일 진짜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이제는 레어 힐 드라이브 RW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까지 가속하는 게 좀 늘어졌습니다. 5.8초로 바뀌었고요. 근데 원래 레어 힐 드라이브인데 이름을 바꿨는데 일단 스펙이 가속 성능이 떨어지고, 근데 주행거리가 늘었습니다. 272마일로. 한 438km? 뭐 퍼포먼스는 그대로긴 한데요. 모델 Y도 그렇고 뭐 한 5에서 10마일씩. 그래서 지금 모델 3 롱레인지는 이제 334마일, 미국 기준으로도 537km 나가게 됩니다. 모델 Y도 소폭 늘었고요. 제가 샀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거리가 꽤 늘었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금 가속 성능은 늘어지고 레인지가 더 늘었는데, 일단 아마 모터의 출력을 좀 제한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행거리를 좀 더 뽑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게, 여기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차 빨리 받고 싶으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선택하면 빨리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가속 성능이 줄어가지고 출력이 좀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의심이 되는데, 어차피 근데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소화하는 게 테슬라의 장기적 플랜이긴 한데, 현재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미국에 들어오나? 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중국하고 미국이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게 들어오겠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기사를 몇 개 찾아봤더니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참 미국도 차량 가격에 이게 좀 짜증나는 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데스티네이션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이걸 차량을 뭐 이동하는 피. 근데 이건 테슬라만 붙는 게 아니라 대부분 차량을 살 때 보면 하여튼 온갖 명목으로 피가 다 붙거든요. 참 그게 좀 짜증이 나는데 테슬라도 있더라. 뭐 그래도 다른 내연기관 파는 거에 비하면 항목이 월등히 적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나름 이게 무시 못할 정도의 금액이긴 하기 때문에, 한 1200불의 데스티네이션 차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아웃도어 프라이스, 드라이브 아웃 프라이스 뭐 이거 보면은 텍스 플러스 꽤 올라가 있죠. 그런 게 이런 피다. 자, 이제 넘어와서 중국산 배터리에 엄청난 관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낮췄더라고요. 원래 관세가 15%였는데 7.5%로, 물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uncertainty, 이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고작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거기다가
불과 10월 7일 기사죠. 이 리튬 배터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립을 서서히 이제 느슨하게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친환경 물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수요는 어마무시한데 여기다 관세를 때려서 중국하고 너무 각을 지게 되면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관세가 7.5%밖에 안 된다고? 실제로 근데 LFP 배터리는 이런 NCA나 NMC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60%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거 좀만 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가 네바다에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 30%, 30, 아마 LG가 만든 NMC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날 지경에 거의 다다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저 정도 관세면은 수입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중국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품목은 지금 서로 관세를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서로 긴장 관계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문을 닫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새끼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배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 현재의 정부도 중국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매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긴장이 전혀 완화됐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강력한데 하필 이렇게 보니까 배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 랭킹인데 지금 현재 2021년 1등, 2등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잠시 이제 랭킹을 보면은 중국의 취약점은 다 좋은데 manufacturing, raw material 다 좋습니다. 배터리 디맨드, 시장성 어마무시한데 중국의 약점은 환경이죠. 이래서 배터리를 싸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건데 최악으로 받은 게 환경 점수가 안 좋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중국에 비해서 raw material이 좀 약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상위 랭킹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이고요. 왜 기가베를린을 여기다 지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 랭킹 12에 있습니다. 한국의 좀 약한 부분은 raw material가 한국도 환경 규제가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못 받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고요. 근데 이 랭킹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아직 평가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도 거기서 거기긴 하네요.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리고 2026년에도 상위 랭킹은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딱히 그렇게. 이렇게 평가된 자료를 놓으면서 이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그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많은 거를 의존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긴 하죠. 그러니까 완벽히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이제 덜어내려고 하고 있고 현재 긴장이 아주 타이트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거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일부 미국에 들어오고도 남겠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팩은 그냥 모듈은 미국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셀만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설령 이게 테러프가 좀 올라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중국산 배터리에 특히 인산철 배터리를 단기간 공급받는 데는 당연히 세금이 없는 게 더 낫겠지만 저 정도는 지금 워낙에 인산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미국에서 저렴한 배터리를 탑재해서 대응이 가능하겠다. 혹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ESS에서도, 왜냐면 지금 미국 정부 논의가 그거거든요. 친환경에 있어서 사실 에너지를 가둬두는 게 제일 급한데 저가에 그렇지만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스토리지용으로는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겠다. 그래서 이런 중국하고의 리튬 서플라이 컨트랙이라든지 지난번에 CATL의 그런 계약들 어마무시한 45기가와트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계약은 이미 100기가와트를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물론 상당 부분 절반은 미국이고 절반은 결국 중국의 배터리긴 한데 그게 중국 한정만이 아니라 유럽 수출에다가 미국도 일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치다. 결국 테슬라는 목표한 대로 여전히 그래도 수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배고프겠지만
배터리 데이 때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리고 마지막 트윗은 소중한 구독자님 댓글도 이거에 대해서 남겨줬었죠. 요즘 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견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부자들에 대한 어떤 증세라든지 압박 수위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은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는 걸로 이렇게 비껴냈죠.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유엔에서도 이런 거를 요구를 하네요. 이제 2%의 당신의. 근데 어차피 일론 머스크 재산은 뭐 다 테슬라 주식이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2%를 팔라는 거죠. 팔면은 이 기아와 헝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 정도는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오픈 소스 어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돈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면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마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약간 한 발 빼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100% 깨끗한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냥 저의 경험도 이건 제가 뭐가 옳은지 옳다 그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단체가 커지면 당연히 무언가의 문제들은 다 조금씩은 안고 있고, 저는 그냥 지켜볼 뿐이고. 근데 제 개인적 경험도 미국에서 쉐어를 해보면 직장을 구할 때 보니까 그 non-profit association group 아니면 그런 단체들, 재단들, 거기도 당연히 직장이 있죠. 근데 그때 옛날에 알아봤을 때 생각외로 연봉이 엄청 평균 연봉이 높은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non-profit이면 이름을 봐서는 자선단체 같은데, 그런 자선단체라고 미국에서도 알고 있는 대부분 위치들에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보면은 거기도 하이라키가 있고 거기에 연봉들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게 봉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또 나름의 또 그런 사연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특유의 그 슈퍼차저 오픈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니면 이제 특허를 다 풀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랑 좀 비슷한 거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걸 non-profit으로 가져가면 공짜로 주지만 사기업이 가져가면 특허료를 내야 되는 그런 모습과, 당연히 기아와 헝거를 위해서, 어려운 것들 위해서 나는 충분히 내 재산을 내놓을 용의는 있지만 받으셨으면 계좌는 전부 까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